대표님, 요즘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말도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고요. 또 변화의 폭도 많이 넓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시대에 요구하는 인재상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어떤 정답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역시 인재가 되는 방법도 이것이다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시대죠. 그렇다면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기존의 어떤 정답을 따라가기보다는 변화의 흐름을 잘 생각하고 그 흐름에 맞는 새로운 인재상을 찾고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네. 강주영 아나운서께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 네. 근데 혹시 클로키 시계라고 아시나요? 그 바퀴 달린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아, 그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해서 막 알람이 울리면 도망가는 그 네, 네, 시계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시계에 들어있는 모션 센서나 모터 아니면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자이로 센서 등을 만든 사람이 더 인재일까요? 아니면 이런 기술들을 종합해서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든 사람이 더 인재일까요? 팔리는 물건을 만든 사람이요. 그렇죠. 물론 둘 다 인재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팔리는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더 인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산업혁명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영국에서 먼저 산업혁명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증기기관을 방적기에 먼저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그 기술을 잘 알지 못해도 고객이 필요한 거를 잘 알아서 그 기술에 적용할 수 있다면 인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서명호 대표님과 함께 이 산업혁명의 변화 방향과 인재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기혁신형 인재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첫 번째 변화 방향성은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시대에는 지시된 사항을 120%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이 회사의 우수인재로 인정받았다면, 이제는 윗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사람이 우수한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애플은 신입사원도 업무에 관해서는 가차없이 선배들에게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자포스는 모든 직급을 없애고 모두가 책임자가 되는 홀라크라시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조직이 과연 효율적이고 실제 운영이 가능한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들이 왜 이런 구조로 조직을 파괴하려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고객이 누구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직적 조직 구조로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고객들의 진화하는 생각과 니즈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조직의 윗사람의 생각보다 조직의 아랫사람들의 생각이 고객의 생각과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평적 조직에서 우수한 인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인재, 자기혁신형 인재여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두 번째 변화 방향성은 통합적 넛지의 영향력이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넛지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소위 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훈수를 두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이 넛지라는 개념을 활용해 경제활동에서 인간의 선택이 반드시 합리적 이성에 의해서만 통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선택을 유도하는 선택 설계자에 의해서 인간은 비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통합적 넛지가 중요해지는 것은 한 가지 원천 기술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적용이나 각 기술 간 연결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넛지가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성인식 기술 자체는 음성을 기계 언어로 바꾸어 컴퓨터가 인식하게 하는 기술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 가전 분야에서는 음성인식 가전제품, 보안 분야에서는 입출입 솔루션,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는 자동 음성인식 ARS 서비스 같은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종 고객의 선택을 촉발하는데 단순한 음성인식 기술의 가치가 더 매혹적일까요? 아니면 말귀를 알아듣는 스마트폰의 가치가 더 매혹적일까요? 당연히 후자의 가치가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할 것입니다. 고객의 선택에 대한 자극을 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음성인식 기술을 말귀를 알아듣는 스마트폰으로 바꾸어 고객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넛지할 수 있는 인재가 넛지형 인재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세 번째 변화 방향성은 시스템의 시스템화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핵심은 다른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연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트코인은 가치의 기준이 되는 화폐 시스템을 통합하고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돈은 인간이 창조한 것 중 종교나 사회적 성별, 인종, 연령, 성적 지향을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유일한 신뢰 시스템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사회적 약속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시스템 사고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만 보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현상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는 이처럼 시스템 사고형 인재여야 합니다.